거대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성. 현장을 목격한 지하철 보안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서울교통공사 정재민 지하철 보안관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구한 지하철 보안관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에 소속돼 있는 정재민 보안관인데요. 바로 보안관 좀 낯서시죠? 학교 보안관도 있지만 지하철 보안관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게 70대 여성분이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계단 앞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지금 보안관이 그 장면을 발견했고요. 바로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CPR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 40대 초반에 이 정재민 보안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필요 없네요. 지금 여성이 화장실 앞에서 그냥 뒤로 쓰러지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긴급했던 상황이었는데 구조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정재민 지하철 보안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역사내를 순찰 도중에 반대편에 제가 쓰러지는 거를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멀어서 등산객이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할머니시더라고요. 전혀 미동도 없으신데 손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린 듯한 움직임? 그런 게 살짝 있으셨어요. 그래서 숨을 혹시나 쉬시나 코 있는 데다가 볼을 가까이 대봤더니 안 쉬시더라고요. 전혀. 맥박도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차장님을 소리쳐서 부르고 차장님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CCTV를 보고 있었던 송명호 주임이란 분이 제가 흉부 압박을 하는 CCTV를 보고 심장 제대 동기를 바로 가져오셨더라고요. 흉부 압박을 한 7, 8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심장 제대 동기를 가동한 후에 또 한 7, 8분 정도 딱 했을 때 이 할머니가 그 약간 잠에서 깨신 듯한 그런 헛기침을 하시면서 눈을 살살살 뜨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쓰러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 보면은 이게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참 또 우연인지 어쩐지 하여튼 잘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수영 강사를 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이건 좀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수영 강사니까 당연히 했겠죠. 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소방본부에 가서 심장 제세동기라 그러죠.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것도 사용법을 배웠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숙지하고 있다가 7, 8분 동안은 이제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7, 8분 동안은 제세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니까 사실 7, 8분 압박하고 또 7, 8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제 119 구급대원이 왔을 당시에 이 정재민 보안관이 의사에게 이 할머니의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이 정재민 보안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심장제세동기까지 사용해서 할머니가 이제 깨어난 상황이 됐는데 깨어나고 바로 이제 119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는 주사 맞으면 안 된다. 나는 주사 맞으면 안 된다 그래. 원래 링거를 놔야 되는데 근데 구급대원이 너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못 들었던 거예요. 주사 맞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과거에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에서 방광염 걸려서 이제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말을 해서 이제 진료 카드를 받습니다. 이 진료 카드를 받아서 할머니가 지금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담당 의사하고 좀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을 시켜서 이 할머니의 이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전화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암 수술을 하셔서 진짜로 주사를 맞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깨어나게 하고 잘못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걸 이 정재민 보안관이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할머니에게는 이제 담당 의사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의사 어떤 처방 없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한 걸 정재민 보안관이 얘기를 듣고 의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이라든가 의사들이 왔을 당시에도 완벽하게 어떤 처치가 돼 있기 때문에 놀랬다고 합니다. 이게 FM이라 그러죠. 원칙대로 다 한 겁니다. 7, 8분간 흉부 압박하고 또 7, 8분간은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와보니까 다 했네. 우리가 할 게 없다. 구급대원 말이 딱 이겁니다. 도착했을 때 환자분은 거의
의식이 회복돼 있고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바로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재민 보안관이 이 조치를 완벽하게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재민 지하철 보안관은 이제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날의 순간은 지금도 그냥 머릿속에 생생하게 딱 그려지는데 살려야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뭐 4분, 5분 이내에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뇌에 그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사시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얼마 안 돼서 눈 떠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뭐 귀인이라고 또 칭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저께 그 따님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살아나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나이도 저희 아버지만큼 되셔서 제가 할머님한테 드리려고 홍삼을 하나 사놨는데 아직 퇴원을 안 하셔서 드리질 못하고 있어요. 어서 완쾌하셔가지고요 건강한 모습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민 보안관 대단하네요.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따뜻한 어떤 정이 느껴지는 거고 생명의 귀인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 쓰러지신 할머니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당시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재민 보안관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죠. 그렇죠.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또 골든타임을 조금만 놓쳤더라면 역시도 큰일 날 뻔했었고요. 우리가 이런 사건 상황, 이런 미담 사례에서 가끔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사람들 살려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골든타임만 잘 지키면 뭐 다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이 연간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생존율은 8.7%밖에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율이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고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기적적으로 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저 할머니 쓰러지신 곳이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계단이 올라가는 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담에 가려서 누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지도 않을 순간이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발견을 해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리고 4, 5분 내에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4, 5분 내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분이 만에 하나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들어서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현장에 빨리 도착해 주신 구급대원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 그 정재민 보안관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따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할머니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 계신다. 또 영무실로 따님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찾아왔는데 눈을 떠주셔서 제가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홍삼을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보안관의 직무를 벗어나서 정말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이거 간절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서 이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런 행동이 미담 사례가 되고 또 모범 사례가 되잖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 저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 그 정재민 보안관은 얼마나 좀 뿌듯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칭찬해 준다면서 불렀대요. 상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접하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서울교통공사에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상보다도 주변 반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이 반응들이 더 뿌듯하다라고 했는데 주변 반응 중에 가장 이제 이분이 강조한 게 다름 아닌 예비 신부입니다. 5월 18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예비 신부에게 이번 이야기를 얘기를 했더니 멋지다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저녁에 기특하다고 고기 반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너무나 뿌듯했고 예비 신부에게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예비 남편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외에도 주변 분들이 너의 소식을 듣고 나도 심폐소생술을 빨리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했지만 이게 이렇게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서로 공존하고 돕는 세상이 되겠구나 이게 가장 뿌듯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기한 것처럼 이제 쓰러졌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정재민 보안관이 도와줬고 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런 일을 좀 북돋아주고 또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게 됐는데. 그리고 오늘 저 김복준 교수님 목소리가 좋지 않으셨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방송을 잘 마무리했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